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장이 이제 폐장했습니다. 내일은 국내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30일 날 미국장도 폐장하죠. 2022년 네, 시작부터 험했는데 끝까지도 국내장은 험하게 끝냈습니다. 1년 정말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이 1년을 보낸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반에는 좀 힘들더라도 이제 한 해 나빴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좋았거든요. 거의 뭐 이건 확률적으로 다른 자료들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년 연속 하락하는 장은 별로 없으니까 우리 내년에는 진짜 좋은 기회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늘상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이 힘을 쓰셔도 안 되고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기사들이 나오죠. 숨진 빌라왕. 자, 사망일까지 집을 산다. 야, 이거 뭐 진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정말 이건 큰일이죠. 근데 이분도 죽는 날까지 집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올바른 투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투자하는 입장이지만 삶이 먼저예요. 삶이 먼저고 내 생활이 더 나아지기 위해 사는 거지,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로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단지 빌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어 있던 게 이제 터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도, 너무 한쪽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빌라왕, 이분이 어떻게 빌라왕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빌라 거지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아도 이건 거지입니다. 남한테 피해 이렇게 끼치면서 이 빌라 왕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굳이 왕이라는 표현 쓰시려면 빌라 사기 왕 정도 되겠죠.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뭐 보험 가입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뭐 더한 분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피해 안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슴 아픈 피해지만 우리가 이런 피해 안 입고 있었다면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힘내시고 내년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TQ 10분봉 보시면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업으로 이익을 하다 보니까 다 맞출 수는 없죠. 반드시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프로로서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8.5를 여기 이제 최고점이 이 구간에서는 18.25인데 5가 꺾이는 순간부터 하락 대비하시죠 라고 방송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인정해서 방송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여기 하단 밴드 닫고 그리고 반등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 근데 반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밴드 하단 부분이 왔기 때문에 반등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저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기대를 해보는 거죠. 다 왔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려갔으면 틀린 거고 올라가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맞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대로 있는 물량에서 매도하고, 저도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걷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17.3 정도 되죠. 한 방에 깨죠. 이거 스물스물 안 깨요. 딱 이 선을 한 방에 그냥 확 깨버리죠. 이거는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더 내릴 거야,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가는 거라 세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이거 뚫렸으니까 하락이다. 그래서 저는 인버스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 근처 닿았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 C라인하고 C라인은 검노선은 깼죠. 근데 여기를 못 깨요. 이게 이제 힘이 부족한 거죠.
보면 상승 신호가 딱 뜨면서 한번 세게 올렸는데 결국은 못 뚫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점점 이게 가면서 여러분 힘은 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동안 어떻게 됐죠? 여기 하단 밴드 다 닿았죠? 그러면서 어제 드디어 검노선을 올려줬어요. 올려주면서 이제 오늘 C라인을 뚜르면 이게 반등이라기보다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분봉은 너무 짧으니 60분봉, 일봉에서 파악할 건데 제가 보기엔 오늘 그래도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테슬라도 좀 어제와 다르게 반등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서 상승 추세선, 자 이렇게 위쪽에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결국은 여기 뚫으려다가 못 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뚫으려다가 못 뚫은 거예요. 이건 뭐 과학이나 수학이 아니라 그냥 경험칙적인 겁니다. 그냥 원리, 원칙, 주식의 원칙 같은 거죠. 결국은 오늘 이걸 못 뚫을 수도 있죠. 이러면 또 내려가겠죠. 근데 뚫으면 깨지는 거죠. 룰이 깨지면서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3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이제 4번, 5번째는 보통 가능하다. 그리고 구간도 훨씬 가깝잖아요. 지금 프리장에서 상승해서 출발했고 좋은 결과 있어서 기왕이면 올라가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구간도 가능한 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내서 꼭 뚫어줬으면 좋겠고 못 뚫더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또 대비하면 되죠. 밑에 하단부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세선을 뚫는 그런 기간이다, 구간이다 생각하셔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요. 자, 어제 말씀드린 테슬라, 어제랑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어제도 폭락했죠. 그런데 일봉상 드디어 십자형 도지, 아래 꼬리가 좀 길어요. 아래 꼬리가 더 긴 도지형이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자, 이러다가 반등이 일어나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충분히라는 건 100%가 아니지만 저는 70% 이상 가능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 보면 이게 주봉이죠. 주봉에서 이제 나타났고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밀리던 애가 밴드 3개의 하단부에 도달하니까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오르면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 보시죠. 큰 베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TQ죠. TQ의 주봉도 결국 이 바닥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 준다. 그럼 무조건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TQ에는 무조건 좋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아 보이고, 자, 10분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여기를 좀 뚫어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럼 구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지금 16.1이죠. 이전 저점이 어디였냐면, 자, TQ 이전 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저점을 깼어요,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높지만 어제 16.1을 찍었거든요. 여기 16.2쯤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뚫리면서 아마 매물을 좀 많이 던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서 버텨줬다. 그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7대3 정도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신호들에서 봐도 자, 정확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분홍색은 거래량이 터진 거고요. 이 하늘색은 거래량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없는 무풍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이럴 땐 보통 반등이 나오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서 음봉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면 더 강한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녹색 잠깐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전 매물대를 돌파해서 반등이 나는 거니까 요런 다음엔 더 밀려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신호가 오늘 떠주면 좋겠죠? 이렇게 매수 신호가 쫙 떠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나오죠? 반등이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밀리는 와중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지가 됐죠? 요 M 라인
다 지지가 되고 여기서 한번 깊게 눌렀는데 생각보다 깊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깊은 거죠. 전저점을 한번 밀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매물대 돌파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죠. 반등이 일어난다는 건 매수세가 아예 없진 않다는 겁니다. 사는 힘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사는 힘들이 좀 살아나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전저점 깼으니까 야 이거 더 떨어진다 보시는 분도 있지만 오 이거 이제 싸다 들어가자 이런 세력이 개인분들도 이제 매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 시그널도 바닥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닥을 다 다졌죠. 요 구간 동안 쭉 다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나오냐 못 나오냐의 문제인 거죠. 못 나오면 계속 있겠죠. 이 바닥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고 근데 언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년이 될지 내년에는 반드시 한 번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자금을 다 써서 매수를 못 하는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신 손절은 꼭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오셨으니까 잘 참고 기다리셔라. 인내하시는 분만이 시간 지나서 이 수익에 이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LOC 지정가 매매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TQ, JPI, SCHP, SOXL, TCL까지 이렇게 걸어 놓고 주무세요. 걸어 놓고 주무시면 분명히 더 좋은 밑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반등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갖고 있는 게 올라서 좋은 거고요. 내려가면 더 싸게 사지니까 좋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싸긴 싸요. 더 떨어지더라도 이건 우리가 90불 대, 80불 대, 70불대랑 완전 다른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면 버텨야 될 시간이 이렇게 길지 몰랐지만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뭐 100% 예상은 당연히 안 했죠. 하락 추세니까 몸살이고 있는 거지 무조건 내려갑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덜 참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1년을 잘 힘들게 이겨냈기 때문에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참으시면 되니까 좋은 생각하시면서 지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국내 폐장일에 맞춰서 저는 그동안 마이너스 된 국내 종목들을 좀 많이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1억 800에서 이제 1억 700 정도 얼마 안 줄었어요. 오늘 국내장 2% 정도 빠졌거든요. 뭐 그거 정도고요. 여기 빨간 거 국내 주식이 47.4죠. 근데 이제는 28.8로 오늘 한 뭐 2,500 정도 털어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예수금이 늘었죠. 37로 늘어서 예수금이 2,000에서 3,900 정도로 2,000 정도 늘고 그리고 나서 뭐 요건 RP니까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손절을 오늘 안 했을까요? 아니, 손절했습니다. 익절도 있고 손절도 있는데 손절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리밸런싱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내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매수를 하기 위해서지 손절 1년 뒀는데 못 올라간 애들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더 마련해야 될 때니까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현금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봐야 제가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확정 손실은 입었을지언정 총사사는 크게 변함이 없죠. 요거 그냥 2% 하락분 반영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손절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Q도 어제 이제 550에서 577로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컨 계좌에 돌아가는 건 뭐 결국은 이제 SQQQ가 더 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저는 좀 납작 엎드려서 지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1월 분위기를 좀 봐서 당연히 반등하면 추매해야죠. 근데 하락해도 이런 거예요. 저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살 겁니다. 더 내려가면 물량을 계산했을 때 얘를 2를 사면 얘를 2를 살 거거든요. 그래야 더 안전하고요. 대부분 이제 2대1 이렇게도 안 사시고 어떤 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제일 힘드시냐 이렇게 밑에서 3 사시는 분들 위로 갈 땐 절대 안 사고 아래에서 3 다 사시는 분들이 반등이 안 일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전 방송 안내처럼 어제 그냥 이렇게 걸어 놓고 잤죠. 17.5, 17.4,
47.3에 이렇게 매수가 됐죠. 그러면 주가가 어차피 움직일 거면 제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상관없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이제 곧이라는 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항상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1, 2년 안에 분명히 기회가 한번 또 올 수 있고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마음 먹고 기다리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계좌에 현금화를 이렇게 해놨죠. 90% 이상은 현금을 들고 지금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현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등하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사는 게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좋은 타이밍을 차트를 보면서 찾아가는 그 노력, 그게 가장 지금은 필요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서도 이전에 오리콘 말씀드린 거 이제 일주일 동안 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까먹지 않고, 지금도 이거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이 상승 M라인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떻다? 자, 여기 녹색 보이시죠? 녹색이 나왔다는 건 어쨌든 매물대 돌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몸통 조그만 게 있고 위에 굉장히 긴 꼬리,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건 이 얘기잖아요.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갔다 다시 원위치에서 좀 위에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쵸? 원위치 한 걸 수도 있죠. 사실은 이 후자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자, 그런데 이 캔들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게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다는 건 이거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죠. 다 팔았는데 누가 세게 사면서 밀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력이에요. 세력이 한 일이고, 그러면 이게 힘이 없냐? 힘이 있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리더라도 여기 보면 요 파란색 요 선까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물려도 이런 주식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여기서는 손절해야죠. 그러니까 살 때 여기서 막 무리하게 산다? 아니죠. 항상 비중 조절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요 밑에쯤 이쪽에서 많이 사시고 여긴 조금만 사시면 됩니다. 아, 근데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셔야죠. 티켓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를 거 대비해서 요 가격에서도 저는 계속 소량이라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비중 조절입니다. 주식은 그거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 하나 관심 종목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모으셔야 돼요. 여기 상승 M라인 지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죠. 자,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여기 S밴드에서 어떻습니까? 딱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합니다. 저는 매도를 했다가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내려올 때 저는 계속 샀어요. 샀고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한번 오는 거죠. 지금 TQ가 이 구간이 온 거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어제 이렇게 쫙 밀었죠. 그 이후에 반등하는 녀석이 센 녀석입니다. TQ가 여기서 밀린다면 TQ도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돼요, 이럴 경우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이틀 밀어 올리고 여기서 이제 도지형으로 딱 떴으니까, 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 색깔 보시면 녹색은 안 떴죠. 그래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항상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 더 잘 보시고, 그래도 여기 일부는 사셔야 돼요. 사셔야지 뭔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안 사고 좋은 가격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면 주식은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잘 보시고 대응하셔서 내년 2023년에는요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사시고 더 좋은 성과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Q는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갑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시간이 약이고 시간에 의해서 승부를 보는 거니까 마음 급하실 필요 없어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